2009년 10월 평양 순환공항에 한 대의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건 영국 사업가 러셀 킹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잉글랜드 감독이었던 스벤 에릭손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국빈급으로 맞이했고 김정일은 직접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과 3천조 원 규모의 광물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09년 겨울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얼어붙게 한 건 추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해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이었죠. 하루아침에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이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이 울부짖었고 집집마다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요?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만 평양의 권력 핵심부는 더 큰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화폐개혁만이 아니었어요.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 제재가 북한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무기 수출도 막혔고 사치품 수입도 금지됐습니다. 돈벌 구멍이 하나둘씩 막혀가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2008년 8월 김정일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한동안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못했던 김정일은 겨우 회복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건강도 회복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주민들 원성도 잠재워야 하는 상황. 북한 권력층은 절박했습니다. 뭔가 큰 것이 필요해. 단번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 말이야. 그들에게는 사실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북한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었죠. 철, 금, 석탄,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무려 3천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남한 1년 예산의 6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공화국 땅 밑에 3천조가 묻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낼 기술도 부족하고 설령 캔다 해도 팔 곳이 없었어요.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팔 수 없었거든요. 보물을 갖고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 마치 금덩이를 안고 굶어 죽는 거지 신세였죠. 2009년 초 북한의 해외 자금 담당 핵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세훈도 있었어요. 오세훈은 누구냐고요? 그의 아버지 오국렬은 김정일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총참모장을 지낸 전설적 인물이었죠. 그 아들답게 오세훈도 북한의 돈줄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해외에서 투자를 끌어와야 해. 우리 광물을 팔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한다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어요?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 핵개발로 온 세계의 눈총을 받는 나라의 말이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영국 런던에서 한 사기꾼이 북한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말이에요. 2009년 평양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권력 핵심부는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달콤한 소문을 말이죠.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북한 광물에 관심이 있다는데 그 순간부터 세계의 사기극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런던.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한 가지 화제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재벌 만수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거예요. 오일머니가 영국 축구에 쏟아지는 광경을 보며 유럽 전체가 중동 왕실의 투자에 주목했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런던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름은 러셀 스티븐 킹.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 총책임자. 바레인이라면 페르시아만의 작은 왕국이지만 그 왕실의 자산은 무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니. 런던 금융가는 러셀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킹, 우리 은행에서 바레인 왕실 투자를 맡고 싶습니다. 퍼스트 런던이라는 투자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영국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곳이었죠. 러셀은 자신있게 제안했어요. 바레인 왕실의 투자를 귀사에 독점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은행 지분을 좀 주십시오. 은행 경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1조 원의 오일머니가 들어온다면 영국을 넘어 유럽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고민은 짧았습니다. 퍼스트 런던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죠. 좋습니다. 은행 지분 49%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었어요. 그만큼 러셀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관리한다는 바레인 왕실의 돈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이렇게 러셀의 첫 번째 사기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산 것처럼 자신도 영국 축구팀을 사들입니다. 바로 노츠 카운티 FC였어요. 노츠 카운티는 1862년에 창단된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단이었습니다. 비록 사부 리그에 있었지만 역사만큼은 자랑스러운 팀이었죠. 러셀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3년 안에 이 팀을 일부 리그로 올리겠습니다. 내 뒤에는 바레인 왕실이 있고 퍼스트 런던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전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스벤 예란 에릭손을 단장으로 영입한다고 말이죠. 에릭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잉글랜드를 이끌고 온 바로 그 명장이었어요.
외국인 최초로 영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세계적인 명장의 사부 리그팀의 단장이 되다니 유럽 축구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에릭손은 진지했어요. 러셀이 약속했거든요. 곧 바레인에서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돈으로 팀을 키우겠습니다. 2009년 중반 러셀 스티븐 킹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고 영국 투자은행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역사적인 축구단의 구단주이자 전설적 명장과 함께 일하는 남자. 누가 봐도 대단한 사업가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러셀이 약속했던 바레인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들어옵니다. 왕실 절차가 복잡해서요. 러셀은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은행도 의아해하고 축구단도 불안해하기 시작할 무렵 러셀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거기 지하자원이 3천조 원어치나 된다는데 러셀은 스위스에 광물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름은 스위스 코머디티 홀딩스 SCH. 그럴듯한 이름이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광물 자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이 소문은 원쿠션, 투쿠션, 3쿠션을 거쳐 북한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세연의 귀에도 들어갔죠. 바레인 왕실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광물에 관심이 있다고? 오세연은 자료를 뒤졌습니다. 러셀 킹, 영국 은행 대주주, 축구단 구단주, 에릭손 감독과 함께 일하는 사람. 실적도 화려하고 명성도 대단했어요. 이 사람 진짜인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오세연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기회가 눈앞에 온 것 같았거든요. 완벽한 미끼가 북한 앞에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3 2009년 여름 어느 해외 카지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칩이 쌓인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오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북한 고위 간부들의 해외 출장에는 늘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엄청난 돈을 쓴다는 얘기였죠. 오세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해외에 나올 때마다 수억 원씩 카지노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였죠. 바로 그날 밤 오세연의 옆자리에 한 서양 남자가 앉았습니다. 러셀 스티븐 킹이었어요. 좋은 밤이군요. 혹시 한 판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보였지만 사실 러셀은 오세연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북한 간부가 카지노를 좋아한다는 정보, 해외 출장 일정까지 모두 알아낸 상태였죠. 우연을 가장한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카지노 테이블에서 칩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셀은 일부러 크게 땄다가 크게 잃기도 했어요. 오세연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러셀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북한 분이시죠? 오세연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스위스 코머디티 홀딩스의 대표입니다. 광물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의 지하자원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단어에 오세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우리 공화국의 자원은 함부로 외국에 팔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고 계시잖아요. 북한 이름으로는 팔 수 없지만 제 이름으로라면 가능합니다. 러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기술도 있고 전 세계 판로도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채굴 독점권만 주신다면 제가 전 세계에 팔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대가는 북한에 돌아가는 거죠. 오세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그토록 권하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죠. 당신을 내가 왜 믿어야 하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순간 러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41조 원 규모죠. 오세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바레인 왕실이라니. 러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축구단도 소유하고 있죠. 전 영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에릭손이 제 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세연은 알고 있었어요. 에릭손이라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영국 팀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남자 밑에서 일한다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러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북한의 광물 독점권을 주시면 제가 바레인 왕실의 투자금을 북한에 유치하겠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요. 오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외화였어요. 화폐개혁으로 경제는 파탄났고 김정일 장군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당신이 진짜라는 걸 쉽습니다. 제 회사를 조사해보세요. 퍼스트 런던 은행에 연락해보세요. 노츠 카운티 축구단을 확인해보세요.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러셀은 여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은 실제로 확인이 되거든요. 은행 지분도 진짜 있고 축구단도 진짜 샀고 에릭손도 진짜 단장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거짓이었어요. 바로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인이라는 신분이었죠. 오세연은 그날 밤 카지노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김정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군님께 보고드려야 해. 이건 공화국을 살릴 기회일 수 있어. 며칠 후 오세연은 비밀리에 러셀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어요. 퍼스트 런던 은행 대주주 맞고 노츠 카운티 구단주 맞고 에릭손 감독 맞았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인가 봐. 오세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너무나 절실했던 북한에게 러셀의 제안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지푸라기 같았으니까요. 2009년 가을, 오세현은 평양으로 돌아가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바레인 왕실과 연결된 거물이 우리 광물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얼마나 되는 규모인가?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자원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루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좋아.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야 해. 그 사람 직접 평양으로 초청해. 바로 그 순간 러셀 스티븐 킹은 북한 땅을 밟을 티켓을 얻게 됐습니다. 2009년 가을, 평양의 어느 집무실. 오세현은 긴장된 표정으로 김정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거든요. 장군님, 영국에서 큰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우리 공화국의 지하자원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2008년 뇌졸중 이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는 살아있었죠. 규모가 얼마나 되나?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물 채굴 독점권을 받아서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북한 경제는 최악이었죠. 작년 화폐개혁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제 제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노파만 갔고요. 3천조라고 했지? 우리 땅 밑에 묻힌 자원이. 그렇습니다. 장군님, 김정일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3천조 원, 만약 그걸 팔 수 있다면 우리 공화국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어.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 불만도 잠재우고 무엇보다 내 건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 믿을 만한가? 오세현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국의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 대주주입니다. 4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축구단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축구단, 김정일의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2008년 쓰러졌다가 깨어난 뒤 처음 본 것도 축구 경기였을 정도였죠. 노츠 카운티라는 팀입니다. 1862년에 창단된 잉글랜드 최고 구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세현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축구단의 단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스벤 에릭손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정일도 알고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영국 팀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에릭손이 저 영국인 밑에서 일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정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에릭손 같은 세계적인 명장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거물이 틀림없어. 사기꾼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을 리 없잖아. 하지만 김정일도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생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확실히 증명을 받아야 해. 바로 그 순간 북한 체제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인터넷도 자유롭게 못 쓰고 국제 금융 시스템도 접근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바레인 왕실을 확인합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였어요. 정보가 없었죠. 중동의 왕실 자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은행에 조회할 수도 없었어요. 오세현이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그 사람을 평양으로 초청하시지요. 직접 만나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 그래. 평양으로 초청해. 국빈급으로 대접하고 오세현이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장군님, 내년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국도 본선에 진출했는데 에릭손 감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렇구나. 투자도 받고 월드컵 준비도 도움받고 일석이조네. 좋아, 그렇게 해. 하지만 김정일은 몰랐습니다. 바레인 왕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기꾼이 곧 평양 땅을 밟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낱 자동차 보험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러셀에게 공식 초청장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러셀은 초청장을 받아들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북한이 물렸어.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맞추면 됐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믿게 만들 결정적 한방. 러셀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건 상대는 바로 스벤 에릭손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저와 함께 평양에 가주시겠습니까? 에릭손은 의아해했어요. 평양, 왜요? 곧 바레인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북한 광물 사업으로 큰 돈을 벌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팀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북한 축구팀도 도와주시고요. 에릭손은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팀을 위한 투자금이 들어온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2009년 10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러셀 스티븐 킹과 스벤 에릭손 감독이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세기의 사기극이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습니다. 김정일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릴 구원자가 온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맞이하게 될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평양 순환공항에 한 대의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러셀 스티븐 킹과 스벤 에릭손 감독이었어요. 공항에는 고위 간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세연이 앞으로 나서며 환하게 웃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셀은 차분하게 악수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쉽게 들어올 줄이야. 하지만 에릭손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북한 축구팀을 돕고 싶어 했거든요. 2010년 월드컵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길, 에릭손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텅 빈 도로, 낡은 건물들, 어둡고 조용한 거리, 런던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그는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팀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측에 일정표가 전달됐어요. 내일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남은 명목상 북한의 국가 수반이었어요. 다시 말해 김정일을 대신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위급 인사였죠. 김영남을 만난다고 러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대접이었어요. 북한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인민대학 습당에서 공식 면담이 열렸습니다. 김영남이 러셀과 에릭손을 맞이했어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선 거죠. 사진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영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러셀과의 악수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고 에릭손 감독과의 면담도 이어졌습니다. 감독님, 우리 공화국 축구팀이 내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도와주십시오. 에릭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북한 측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장 에릭손이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러셀의 모든 말이 진실로 바뀌었거든요. 사기꾼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올 리 없어. 이건 진짜야. 오세연이 러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광물 개발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었어요. 계약 장소로 이동한 일행 앞에 두툼한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채굴 독점권. 러셀은 침착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북한 측도 서명했죠. 이제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러셀이 손을 내밀었고 오세연이 힘주어 악수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북한은 환호했죠. 드디어 우리 지하자원을 팔 길이 열렸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북한 측이 추가 부탁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님, 우리 선수들에게 축구공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릭손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축구화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코치진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6개월간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에릭손은 진심으로 북한 축구팀을 돕고 싶었어요. 그는 축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의 부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세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감독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월드컵 조 추첨이 곧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추첨에서 우리가 좋은 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에릭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조 추첨을 조작하라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추첨은 FIFA 주관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독님 아니십니까? 영국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신 분이 뭔가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에릭손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FIFA 추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러셀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북한 측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릭손은 러셀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죠. 러셀과 에릭손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건배사가 이어졌어요. 우리 공화국과 러셀 킹 대표의 협력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들어온 것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경제 위기가 끝나는 거야. 러셀은 잔을 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은행도 축구단도 모두 날 믿을 거야. 3일간의 평양 방문이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릭손이 러셀에게 물었어요. 정말 바레인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러셀은 자신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엄청난 돈이 움직일 겁니다. 비행기가 평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계약서가 남았어요. 러셀 스티븐 킹의 서명이 새겨진 금, 석탄, 철광석 독점 개발권 계약서가 말이죠. 평양의 간부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계약서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레인의 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정일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장군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곧 수십억 달러가 들어올 것입니다. 김정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 공화국이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그 돈은 영원히 오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평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러셀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 북한 권력층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 공화국이 일어선다. 당 간부들은 은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곧 들어올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개발 프로젝트 목록이 작성됐죠. 발전소, 공장,
주택,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세현은 영웅이 됐어요. 김정일에게 직접 칭찬을 받았거든요. 잘했어. 자네가 공화국을 살렸네. 오세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해냈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의 아버지 오국렬은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군부의 핵심이었죠. 이제 아들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조심스럽게 소식을 흘렸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공화국의 경제가 곧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은 기사들이 나왔죠.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한편 에릭손 감독은 약속을 지켰어요.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북한 축구팀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축구공 수십 개가 평양으로 배송됐고 최신형 축구화도 함께 보내졌어요. 이 정도면 월드컵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 축구 관계자들은 감격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코치진도 주선됐죠. 북한 선수들은 6개월간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러셀킹, 역시 진짜 거물이었어. 약속을 이렇게 빨리 지키다니. 축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자 북한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봐, 에릭손이 움직이잖아. 이건 진짜야. 곧 바레인에 투자금도 들어올 거야. 12월 초 평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추운 겨울이 두려웠겠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당 간부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첫 번째 송금이 10억 달러라고 했지. 그 돈으로 평양에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야.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오세현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송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러셀이 말했잖아요. 곧 들어온다고. 201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의 신년 방송은 평년보다 희망적이었어요. 올해 우리 공화국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김정일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소식이 몸에도 약이 되는 걸까요? 그는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레인 돈은 언제 들어오나? 조만간이라고 합니다. 장군님, 조만간이 대체 언제야? 조금씩 초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큰 금액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왕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잖아. 2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오지 않았어요. 오세현은 런던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스터 킹, 투자금은 언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러셀의 대답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오씨, 걱정 마세요. 바레인 왕실의 승인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확실히 해결됩니다. 다음 달이요? 네, 확실합니다. 오세현은 안도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되는구나. 김정일에게 보고했어요. 장군님, 다음 달이면 첫 번째 송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알았네. 기다리겠네. 3월이 왔습니다. 평양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송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오세현은 다시 전화를 걸었죠. 미스터 킹, 다음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한 2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4월, 5월이 되어도 돈은 오지 않았어요.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계약은 했는데 돈은 언제 들어와? 혹시 우리가 속은 거 아냐? 설마. 에릭손 감독이 함께 왔잖아. 축구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졌고 북한 관계자들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상했거든요. 6개월이 넘도록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일까? 오세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어요. 설마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겠지? 러셀은 진짜잖아. 에릭손도 있고 은행도 있고. 5월 말 오세현은 다시 런던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미스터 킹, 정확히 언제입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면 반드시 첫 번째 송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합니다. 반드시요? 네, 반드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세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야. 북한 당국도 이제 진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넘도록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현 동무, 이거 확실한 거 맞아? 확실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오세현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영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릭손 감독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BBC에 나가서 러셀 킹을 사기꾼이라고 폭로했다는 겁니다. 오세현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당한 거야. 북한이 꿈꿨던 3천조 원의 미래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영국 노츠 카운티 축구단 스벤 에릭손 감독은 평소처럼 단장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선수 계약서, 훈련 일정표, 그리고 이게 뭐지? 에릭손의 눈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우유 공급 업체에서 보낸 것이었죠. 선수들이 마시는 우유 대금이 3개월째 미납되어 있습니다. 즉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릭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유값? 우유값이 밀렸다고? 선수들이 훈련 후 마시는 우유였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었죠. 많아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잠깐만, 러셀이 바레인 왕실의 돈을 관리한다고 했지? 41조 원이라고 했잖아.
북한과 수십억 달러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우유값도 못 내. 에릭손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심각하게 이상했죠. 그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러셀이 약속했던 투자금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들어온다. 다음 주면 된다. 핑계만 수십 번 들었죠. 에릭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퍼스트 런던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러셀 킹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러셀 대표님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사실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은행 관계자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어요. 바레인 왕실 투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넘었는데 말이죠. 에릭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였어. 에릭손은 곧바로 러셀을 찾았습니다. 러셀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러셀, 설명해 보시죠. 우유값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러셀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감독님,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입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착오? 6개월 동안 약속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게 행정착오입니까? 에릭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축구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진짜 바레인 왕실과 관계가 있긴 한 겁니까? 러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죠. 에릭손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기꾼과 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영국 BBC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츠 카운티 FC 바레인 투자 사기 의혹. 에릭손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 나섰어요. 그는 평양 방문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러셀이 북한 정부에 수십억 달러어치 주식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퍼스트 런던 은행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은행 지분 49%를 사기꾼에게 넘긴 거야? 당장 러셀 킹을 조사해야 해. 은행은 급히 러셀의 배경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러셀 스티븐 킹, 그는 바레인 왕실과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 자동차 보험 사기로 실형을 산 전과자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전과자에게 은행을 넘긴 거야? 영국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러셀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식은 곧 북한에도 전해졌습니다. 오세연은 BBC 뉴스를 보고 경악했어요. 뭐라고? 사기꾼이었다고? 오세연은 즉시 김정일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고하죠? 장군님, 제가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공화국의 지하자원 독점권을 전과자에게 넘겼습니다라고요? 오세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북한 체제 전체를 망신시킨 거였죠. 김정일 장군님까지 속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평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국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웃을 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과자한테 속았다고요. 북한 당국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었어요. 북한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결국 북한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사기꾼을 들여온 거야? 모든 화살은 오세연을 향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러셀 킹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어요. 하지만 러셀은 이미 영국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거짓으로 내세웠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2010년 7월 사기극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퍼스트 런던 은행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노츠 카운티는 오블리그로 강등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북한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김정일에게 올라간 보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인과의 계약, 무효 처리, 3천조 원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유 한 통 때문에 말이죠. 2010년 여름, 세계 언론은 이 황당한 사기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과자, 북한 정부와 영국 은행 동시에 속여 바레인 왕실 사칭한 사기꾼, 3천조 원 광물권 따내. 북한, 희대의 사기극에 당해 국제적 망신. 전 세계가 웃었어요. 핵무기 개발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이 고작 자동차 보험 사기범에게 속았다니. 그것도 최고 지도자 김정일까지 완전히 넘어갔다니 말이죠. 북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순간 북한 체제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죠. 김정일은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만 책임자를 문책했을 뿐입니다. 오세연은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죠. 내가 어떻게 사기꾼을 들여온 거야? 바레인 왕실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하지만 오세연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 전체의 문제였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였습니다. 인터넷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없었죠. 정보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바레인 왕실에 전화해서 러셀 킹이 정말 당신네 자산 관리인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너무 절박했어요.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는 파탄났고 국제 제재로 숨통은 조여들고 김정일의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
그들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거예요. 의심하기보다는 희망을 선택했던 거죠. 3천조를 팔 수 있다면 우리 공화국이 아랍에미리트처럼 될 수 있어.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권력의 오만도 한몫했어요. 우리가 속을 리 없어. 내가 눈빛만 봐도 알아. 김정일은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했죠. 하지만 정보 없는 판단은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러셀 스티븐 킹은 바레인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제 공조를 통해 러셀을 추적했죠. 2019년 거의 9년 만에 러셀은 영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체포된 거예요. 재판이 열렸고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어요. 피고 러셀 스티븐 킹은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인을 사칭했습니다. 퍼스트 런던 은행으로부터 지분 49%를 사취했습니다. 노츠 카운티 축구단과 에릭슨 감독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와 광물 개발권 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놀랍게도 가벼웠어요. 러셀은 단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그는 출소했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사기를 쳤지만 겨우 3년 복역하고 나온 거예요. 왜 형량이 가벼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사기를 쳤지만 실제로 돈을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의 광물도 한 톨도 캐지 못했고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명예 실추였습니다. 퍼스트 런던 은행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다른 기업에 인수됐어요. 노츠 카운티는 5부 리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부로 올라왔죠. 2024년 현재는 리그 1위를 달리며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에릭슨 감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나중에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평양의 궁전에서 러셀이 북한 정부에 수십억 달러어치 주식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게 진짜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축구만 평생 해온 순수한 사람이 국제 사기꾼에게 이용당한 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북한은요? 북한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정일 장군님이 한낱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얼마나 정보에 어두운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말이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어떻게 됐냐고요? 북한은 본선에 진출했지만 조 추첨 조작은 당연히 안 됐어요. 북한은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조에 배정됐죠. 속칭 죽음의 조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브라질에게 2대1로 졌고 포르투갈에게는 7대0으로 대패했으며 코트디부아르에게 3대0으로 졌습니다. 3전 전패로 탈락했죠. 에릭손이 지원해준 축구공과 축구화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폐쇄된 사회는 위험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면 쉽게 속아요. 북한이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할 수 있었어도 러셀의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둘째, 권력의 오만은 재앙을 부릅니다. 내가 눈빛만 봐도 알아라던 김정일의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됐죠. 검증 없는 확신은 착각일 뿐입니다. 셋째,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3천조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북한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조차 생략했어요. 넷째, 작은 디테일이 큰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유 한 통의 대금, 고작 몇십만 원이 수십억 달러 사기극을 무너뜨렸죠. 2024년 현재 러셀 스티븐 킹은 어디선가 조용히 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3천조 원 지하자원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고요. 김정일은 2011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쉽게 속을 수 있는 나라일 겁니다. 세기의 사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과자 한 명이 북한과 영국을 동시에 속인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유 한 통이 증명했듯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철옹성 같은 체제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